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승객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제 옆자리 노인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은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수백 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기립하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자 안에는 70년 전 차가운 겨울산에서 잠든 영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날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창가 쪽을 힐쩍 쳐다보며 뒤척이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백발 노인은 유독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마른 두 손은 무릎 위에 낡은 나무 상자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기류를 만나 흔들릴 때마다 그는 상자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신뢰가 될까 싶어 섣불리 입을 뗄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노신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자 뚜껑을 조금 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올렸죠. 저는 우연히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헐렁한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지금 제 옆에 앉은 노신사의 젊은 시절과 꼭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조금 더 체격이 큰 사내였죠. 두 사람의 배경에는 눈 덮인 산봉구리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으로 큰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안내방송이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막 한국의 영공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장의 목소리였죠. 노신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무릎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표정이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죠.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서툰 한국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짧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을 방문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굳게 다물었던 입을 천천히 열었죠. 그는 이번 방문이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숙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의 쇳소리 나는 목소리에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관광 여행의 후일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셔버린 전쟁의 참혹한 기록이었거든요. 저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죠.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이 품고 있는 사연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웠죠.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친절보다 7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 해진 낡은 수첩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노신사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속 늠름했던 청년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마른 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죠. 떨렸습니다. 이 낡은 상자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대체 그 눈보라치던 밤 두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70년 전의 피투성이 눈밭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기억은 1950년의 매서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19살의 청년이었죠. 사실 한국은 지도에서도 찾아본 적 없는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전쟁 소식이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그의 형은 자유를 지키겠다며 망설임 없이 입대 원서를 냈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을 홀로 전장에 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자원 입대를 덜컥 신청해 버렸죠. 출발하는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반드시 함께 돌아오라며 눈물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두 형제가 배치된 곳은 장진호라는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 근처였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군화 속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매일같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빗발치는 적군의 총탄이었습니다. 형제는 좁은 참호 속에서 서로의 등을 바짝 맞대고 천을 나눴죠. 형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전투 식량도 동생 입에 먼저 밀어 넣어주었습니다. 밤에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언손으로 총을 쥐고 주변을 경계했어요. 동생에게 형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위기가 기어코 찾아왔죠. 사방에서 피리를 불며 징을 치는 새카만 적군이 산을 넘어 몰려왔거든요. 거대한 포탄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부대의 긴급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요. 형제는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정신없이 눈밭을 내달렸습니다. 그때였죠. 등 뒤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생은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던 노신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붉은색이었거든요. 새하얗던 눈밭이 붉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어 있었죠. 놀랐습니다. 동생의 위에는 누군가 무거운 짐처럼 엎드려 있었어요. 바로 형이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폭발의 순간까지 동생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던 거였죠. 동생은 다급하게 형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밭 위에서 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형의 등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무참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멈췄지만 그의 표정은 동생이 무사한 걸 확인한 듯 평온해 보였거든요. 피가 배어나오는 형의 군복을 부여잡고 동생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달려와 동생의 양팔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닥쳤으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동생은 형을 두고 갈 수 없다며 눈밭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국 상황이 절박해지자 그는 무언가를 억지로 선택해야만 했죠. 꽁꽁 얼어붙은 형의 손을 한번 꽉 쥐고는 목에 걸려있던 은색 인식표 하나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뒤돌아선 것이 형과의 마지막이었어요. 함께 살아서 돌아오겠다던 어머니와의 약속은 비극적인 결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잔혹한 이별이었죠.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젖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른 손바닥 위에는 70년 전 그날 뜯어낸 낡은 인식표가 놓여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조각은 노인의 땀과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형의 목숨값으로 얻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차가운 이국 땅에 형을 버려두고 왔다는 그 지독한 죄책감이 평생토록 그를 갉아먹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비행기 안의 평온함과 달리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슬픔의 무게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노신사의 이름은 토마스 윌리엄스 씨였습니다. 그는 지옥 같았던 한국에서 혼자 살아남아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왔어요. 눈 내리는 기차역에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뽀얀 증기를 뚫고 기체에서 내린 사람은 절뚝거리는 토마스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자신을 뼈저리게 원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씨는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70년 전 장진호의 차가운 눈밭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과 파이를 먹을 때도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도 그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는 평생토록 형의 유해를 찾기 위해 국방부와 한국 정부에 수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통보뿐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마지막 순간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묵직한 천을 떠올리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려 7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89살의 쇠약한 노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의 어느 험준한 상이슬개에서 형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드디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유전자 감식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수화기를 꽉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거든요. 이제야 차가운 이국 땅에 버려두었던 형을 고향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무리한 장거리 비행을 극구 말렸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노인에게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토마스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형을 데리러 가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는 한국에서 건네받은 형의 유품 상자를 처음 열어보던 날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형의 목에서 거칠게 뜯어냈던 것과
똑같은 나머지 반쪽에 은색 인식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뼛가루와 함께 흙투성이가 된 사진 한 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바로 지금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두 형제가 활짝 웃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형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동생의 얼굴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잔인했습니다. 형의 사랑은 이토록 변함없는데 자신은 너무 늦게 형을 데리러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70년 만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형이 쓸쓸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토마스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상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형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거센 먹구름이 몰려오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날카롭게 변했고 기내 조명이 깜빡거리며 승객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슬픔의 폭풍우는 끝난 것 같았지만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위기는 아직 남아있다. 비행기가 찢어질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중 거대한 난기류의 한복판으로 진입해버린 거였죠. 좌석 벨트 표시등이 붉게 전멸하고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통로를 뛰어다니며 승객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토마스 씨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험했어요. 89의 쇠약한 노구의 심장 질환까지 앓고 있던 그에게 산소가 희박한 고도에서의 심한 요동은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늙은 노병의 행동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숨결보다 무릎 위에 낡은 나무 상자를 먼저 챙겼습니다. 70년 전 피비린내 나는 눈밭에서 형이 자신을 온몸으로 덮어 살려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두 팔로 형의 유해함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죠. 핏기가 가신 그의 거친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산소 부족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면서도 그는 굽은 등을 더 깊이 숙여 나무 상자를 보호하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거든요.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다행히 요란했던 기체의 흔들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죠. 비행기가 다시 안정을 찾자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토마스 씨의 창백해진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낼 수 있었어요. 어두웠던 기내의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기내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울리더니 기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고도나 남은 비행 시간을 알려주는 평범하고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헛기침을 하며 숨을 고르더니 오늘 이 비행기에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영웅 한 분이 탑승하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읽고 있던 책을 덮거나 이어폰을 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호기심이 번졌어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타고 있길래 기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감정적인 목소리로 방송을 하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이윽고 노신사의 이름이 똑똑히 불렸어요. 기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토마스 윌리엄스 씨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70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동생을 구하고 전사한 형님의 유해를 모시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죠. 방송을 하던 기장의 목소리는 어느덧 짙은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비행기의 안전한 항해가 모두 이분들의 피와 눈물 덕분이라며 한국 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는 멘트가 울려 퍼졌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기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가 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토마스 씨는 갑작스러운 자신의 이름에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평범한 동생이고 싶었을 테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기장의 마지막 말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거대하고 묵직한 존경심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가슴 벅찬 반전이었습니다. 기장의 묵직한 방송이 끝나고 기내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깔린 차에 비행기 안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서 숨죽여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청년이 붉어진 눈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토마스 씨를 향해 허리를 아주 깊숙하게 숙여 인사했죠. 청년의 입모양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로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아주머니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통로 측 승객들의 몸이 하나둘 위로 기립하기 시작했거든요. 놀랐습니다. 누가 먼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통로로 걸어 나와 늙은 이방인을 향해 묵묵히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비행기 앞쪽부터 뒤쪽 끝까지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거대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토마스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 막았어요. 그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토록 과분하고 거창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70년 전 자신이 겪은 참혹한 고통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준다는 사실에 그의 온몸이 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행여나 유해함을 떨어뜨릴세라 무릎에 품고 있던 형의 나무 상자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쉴 새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 안에서는 낯설고도 따뜻한 연대가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서 있던 대학생 유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복주머니를 토마스 씨의 테이블에 올려두었거든요. 전쟁의 참상을 책으로만 배웠던 20, 30대 젊은이들조차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고 증명해 보인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매일의 뻔한 평상이 사실은 저 낡은 상자 속에 잠든 20살 청년의 생명값이었음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토마스 씨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툰 한국말로 연신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다가왔어요. 그 역시 70년 전 참혹했던 전장에 섰던 한국군 참전 용사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앙상해진 자신의 두 손을 뻗어 토마스 씨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노인은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움푹 팬 주름 속에서 서로가 건너온 잔혹한 지옥의 아픔을 단번에 읽어냈죠. 그 어떤 위로나 거창한 연설보다 완벽하고 진한 위로가 비행기 허공에서 조용히 맞닿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 역시 손수건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 승무원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저희 비행기에 타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씨가 낡은 상자를 한 손으로 꽉 쥔 채 옆자리에 있던 제 팔을 지지대 삼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울컥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기립한 수백 명의 승객들을 향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거수경례를 올렸거든요. 비록 마른 손끝은 가을 낙엽처럼 마구 떨렸지만 그 어떤 젊고 건장한 군인보다 위험 있는 자세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제 형입니다. 토마스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자신은 그저 형을 모시러 온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쑥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전장에 형을 두고 왔다는 원죄를 안고도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이 주름진 노병이야말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요.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감동의 절정이 그렇게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89살 노병의 뺨을 타고 흐르던 투명한 눈물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느새 긴 비행을 끝내고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미국의 거대한 도심 불빛이 황금색으로 일렁거리며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씨가 제 팔을 살짝 끌어당겨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거든요. 저는 얼른 그 주름지고 거친 두 손을 힘껏 맞잡았습니다. 노신사는 저의 눈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배웅은 처음이라고 속삭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사실 고국에 도착하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만 도망쳤다는 지독한 패배감이 고향 땅을 밟는 내내 발목을 잡았을 테니까요. 자신의 생존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그의 마른 어깨가 가볍게 들썩이고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이어진 우리들의 자발적인 기립은 그의 오랜 형벌을 마법처럼 끊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상자를 무릎에 꼭 끌어안은 그의 표정은 이륙할 때의 절망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넘어 마침내 평온과 안식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과 닿으며 기체에 둔탁한 진동이 울렸죠. 승무원의 다급하지만 단호한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 여러분, 오늘 비행기에서는 토마스 윌리엄스 씨가 가족의 품으로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사무장의 목소리였거든요. 통로를 가득 채운 승객 중 그 누구도 짜증내거나 먼저 나가기 위해 머리 위 짐칸을 서둘러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안전띠를 메고 착석한 상태에서도 모두 문 쪽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경외심이었습니다.
항공기의 문이 활짝 열렸고 찬 공기가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토마스 씨가 몸을 일으키는 것을 한 손으로 부축해 드렸어요. 토마스 씨는 오른손으로 무거운 유해함을 소중히 가슴에 바짝 붙이고 구분 등을 잇는 힘껏 곧게 폈거든요. 비행기 통로를 가로지르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매우 느렸지만 거인이 내딛는 것 같은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 밖을 향해 걷는 동안 기내에는 뜨거운 함성 대신 낮은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토마스 씨는 마지막으로 기체를 돌아서며 우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의 활주로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어요. 탑승교 바깥 공항 라운지에는 성조기를 단 미 군장성들과 한국 대사관의 제복 입은 관리들이 일렬로 도열해 서 있었거든요. 백발의 노병이 문 밖으로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렁찬 군악대의 연주가 새벽의 활주로에 울려 퍼지고 도열해 있던 제복 차림의 모두가 절도 있게 손을 올려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토록 애타게 할아버지를 기다렸던 토마스 씨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오열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낡은 나무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식들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안은 그는 저기 공항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드디어 다 끝났다. 우리 형이 집에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마침내 끝났습니다. 가슴에 박혀 골마가던 19살의 끔찍했던 시간은 공항의 차가운 바람결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죠. 그의 거수경례는 끝나지 않은 감동처럼 새벽 여명 사이로 영원토록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토마스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꼿꼿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형의 낡은 관이 차가운 흙 속에 묻히고 마침내 봉긋한 무덤이 솟아올랐을 때였어요. 그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떨리는 두 다리로 힘겹게 일어서서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거친 두 손으로 두꺼운 겨울 외투 주머니를 깊숙하게 뒤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투명 유리병 하나였거든요. 먹먹했습니다. 장진호 근처 상이슬극을 방문했을 때 남몰래 주머니에 담아온 짙은 색 흙 한 줌이었으니까요. 토마스 씨는 굽은 허리를 숙이고 병을 맞고 있던 낡은 코르크 마개를 천천히 비틀어 열었습니다. 형, 이제는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떨지 않아도 돼. 그는 갈라지고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한국의 검은 흙을 묘비 위에 솔솔 뿌렸거든요. 동생을 살리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낯선 땅의 온기를 70년 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슬프거나 괴로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목졸랐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부서지며 얼굴에는 평온하고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어린 손주들이 토마스 씨의 곁으로 우르르 몰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외투 가슴팍에 달린 눈부신 참전 훈장을 작은 손으로 매만지며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죠. 토마스 씨는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타일러 주었어요. 이 아름다운 훈장은 할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대단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니란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무수한 군인들의 뜨거운 피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란다. 단호했습니다. 늙은 참전 용사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자부심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 거대한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매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뒤집힐 만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내에서 어느 승객이 몰래 찍었던 기립 박수 영상이 인터넷과 뉴스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한국인들은 크게 흔들리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눈물과 감사가 담긴 댓글을 수천 개씩 쏟아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마터면 역사의 뒤양일로 연경 잊힐 뻔했던 두 형제의 아프고 끔찍했던 이야기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그날의 차가운 눈밭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전해진 최근 소식에 의하면 토마스 씨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홍차를 끓여 묘비 앞으로 나가 한참 동안 수다를 떤다고 해요. 가끔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 날아온 수많은 위문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 하나하나 소리내어 직접 읽어주기도 하죠. 집으로 찾아오는 동네 어린 학생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는지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안도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비참함을 마침내 버리고 형의 목까지 꽉 채워 기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참혹한 전쟁은 평범한 일상을 무참하게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한 것은 기억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그날의 비행은 평생토록 절대 잊지 못할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죠. 낯선 이들이 눈물로 전해준 위로가 결국 늙은 영웅에 지독했던 가혹한 형벌을 완전히 끝내주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굽이치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거친 풍파를 묵묵히 견뎌내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력을 이어져 온 깊은 강물이었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밤 풍경은 두 눈이 시리도록 찬란했어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눈부신 은하수를 이 땅 위에 그대로 흩뿌려 놓은 것만 같았거든요. 수많은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황금빛 행렬이 거미줄 같은 넓은 도로를 가득 채우며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경이로웠어요. 70년 전 19살의 토마스 씨와 그의 늠름했던 형이 핏물로 마주했던 끔찍한 얼음의 땅은 이제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기적 같은 눈부신 성장을 구체적인 경제 수치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숨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했던 전쟁 폐허 국가가 이제는 당당한 세계 10위권의 압도적인 경제 대국으로 단단하게 일어섰으니까요. 게다가 굳건한 국방 군사력 부문에서도 무려 전 세계 5위를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순수 우리 기술로 빚어낸 K2 전차와 FA-50 전투기들이 전 세계의 험난한 지형으로 거침없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만 거뜬히 15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마침내 굳건히 쌓아 올렸죠. 한국의 독자 기술력인 누리호는 1.5톤의 위성을 우주로 거뜬히 실어 나를 만큼 거대한 우주 과학 강국이 되더라고요. 미치도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눈부신 번영의 뼈대가 바로 타국을 위해 젊음을 내던진 숭고한 피와 살 위에 굳건히 세워진 거였거든요. 우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의 출근길과 손에 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걷는 주말의 공원 산책 말이죠. 이토록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조차도 우연히 운이 좋아 우리에게 얄팍하게 던져진 선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참혹한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치열하고 불굴의 투지가 분명 살아 있었거든요. 힘들고 고단한 역사를 지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떳떳하게 가르쳐준 진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힘이나 무력의 위협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실한 신뢰와 지혜만으로 훌륭히 평화를 빚을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였죠. 깊이 숙연해졌습니다. 찬란한 기적의 가장 밑바탕에는 평생토록 형을 그리워했던 늙은 영웅과 그 노병을 향해 일어서준 무명 승객들의 묵직한 연대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먼지 쌓인 서랍 깊은 안쪽에 조심스레 간직해둔 그날의 빛바랜 비행기 티켓을 다시 조용히 꺼냈습니다. 두려움과 환희에 심하게 떨리는 투박한 손끝으로 제게 올려붙였던 그 절도 있는 거수경례가 여전히 눈앞에 일렁거렸거든요. 89의 위태로운 백발노인이 기꺼이 감내해야 했던 참혹한 죄책감의 무게를 우리 모두가 좁은 통로에 일어서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죠. 그것은 그저 감정에 겨워 단순하게 터져나온 가벼운 동정의 눈물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겠다는 맹세이자 소중한 국가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서명이었으니까요. 뜨거웠어요. 긴 세월을 먼 길로 돌고 돌아 마침내 도착한 진심 어린 위로가 늙은 노신사의 구멍, 난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이어졌던 기나긴 여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이 먹먹한 기적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의 일상에도 따뜻하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평화의 가치와 위대한 희생의 감동이 세상에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이름 모를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으로 묵묵히 써내려간 굳건한 기적의 약속, 그리고 이토록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